깜빡깜빡할 땐 스마트 브레인 Q로 함께 하시고요. 저 같은 사람 먹어야 돼요. 거의 별명이 깜빡이야. 예. 깜빡깜빡. 예, 뇌 영양 많이 좀 보충해 주시고요. 뇌 영양이 가득 찬 우리 류종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의도 해리포터. 아니 진짜 예. 굿즈를 뭐 캐릭터를 만들면 딱 어울리죠. 가장 어울리죠. 네. 약간 뽀로로도 좀 닮았고요. 똘똘이 스머프. 아, 이게 얼굴은 귀여운데 또 몸은 또 운동 많이 하셔갖고. 완전 베이글이야. 예,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류종훈 기자님과 함께 뉴스3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제가 첫 뉴스 3이라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데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구들끼리 일단- 뭐 긴장이 뭐 그냥 해. 일단은 어젯밤에 이제 뉴욕 증시를 한번 보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35,061.21% 포인트로 이제 전일 대비 0.31% 또 상승을 올랐군요.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358.02포인트로 예. 0.03%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네. S&P 500도 올랐어요. 4,565.72포인트로 0.24% 올랐습니다. 경제 해설 처음 하면 저 숫자를 다 얘기합니다. 항상. 나중에 이제 올랐어요, 내렸어요, 뭐 얘기만 하고. 좀 하다 보면 아이 뭐나 다우지수 달렸고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테슬라가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래서 실적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했죠. 어떻게 됐어요? 이게 좀 평이 갈리고 있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조금 상회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네, 영업이익률이 이익률이 떨어졌다. 네, 이익률이 이제 사실은 그 테슬라의 강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9.6%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예. 이제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진 게 좀 약간 9.6%? 네. 현대차나 이런 일반 그 내연기관차 만드는 자동차 그 브랜드들은 대충 어느 정도나요? 보통 이제 잘 나오면 7, 8% 나오고 보통 5% 내외가 나오는데 오, 많이 붙었네요. 1분기 때 이제 기아가 12% 이상 아, 나오면서 이례적으로 높게 나온 그쵸. 거죠. 엄청 네. 높게 나오면서 테슬라가 이제 이번 1분기 때 이제 11.4%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기아가 테슬라보다 많이 나와서 좀 약간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지면서 9.6%가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매출은 많이 늘어서 절대치로서의 순익도 매출도 늘었는데 네. 가격 인하의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미 벌써 1월이랑 3월 두 차례에서 가격 가격 인하를 인하했죠. 했었고요. 그때 네. 20% 10%씩 했었고 네.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뭐 수백만 원씩 지금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 EPS를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또 EPS는 다행히 0.91이 나오면서 91달러가 나오면서 이제 컨센서스로 나왔던 0.82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긴 높은데. 했습니다. 예. 근데 잠깐 이게 왜 그런지를 살펴봤을 때 판매량 자체를 보면은 조금은 늘긴 했어요. 예. 이제 전체 판매량은 46만 6,140대가 나오면서 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3%가 늘었습니다. 83%. 많이 늘었네. 네. 이제 고가 라인의 모델 S와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225대가 팔리면서 19%가 늘었고요. 네. 저가 라인인 모델 3와 Y는 44만 6,915대가 팔리면서 압도적이군요. 네, 87.4%가 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되게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도 2분기는 중국이 셧다운했었던 아주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이거를 조금 그 계산을 해서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기 보면 그래도 중저가라고 테슬라 브랜드 중엔 정저가라고 하는 그 모델 3하고 Y의 그 매출 비중이 네, 압도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 테슬라 비싼 차는 잘 안 팔린다는 얘기네. 잘 안 팔리기도 하고 조금 네. 오래되기도 했고요. 사실 네. 고가다 보니까 대당 한 1억 중반대 차량 가격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가격대 전기차가 없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곳에서 1억대에서 2억대 전기차들도 나왔고 또 약간 테슬라가 강조를 했었던 뭐 주행 성능 이런 부분에서는 또 포르쉐 타이칸 이런 차가 나오면서 약간 시장이 점점 분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미지가 그냥 되게 가성비가 좋고 여하튼 좀 약간 벤처스러운 그런 이미지지 럭셔리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자야 이런 이미지에 부합되는 차가는 아닌 걸로 가는군요 이제. 그렇죠. 이제 약간 니치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럭셔리와 대중 브랜드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좀 브랜드로 비교를 하자면은 벤츠랑 뭐 현대차 사이에
약간 그 어디인가? 정도 수준에 지금 이제 점점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벤츠급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포르쉐나. 근데 이제 점점 그들도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을 했고 기술력 차이가 뭐 격차가 엄청 크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뭐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점점 격차가 좁혀지다 보니까 그 브랜드 에 대한 이제 평가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네. 또 그런 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또 이제 선택도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위상이 조금씩 자, 그럼 빠지고 있지 않나 영업이익률이 싶어요. 10%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영업이익률이란 측면에서 네. 다시 크게 10% 늘기 쉽지 위로 않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한번 떨어진 가격을 다시 올리는 게 또 쉽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쓰고 있는 전략 자체가 기존에 이제 파나소닉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던 것을 이제 중국의 CATL 배터리로 좀 많이 갈아타고 있어요. 원가를 싸게 간다. 네. 예. CATL 같은 경우에는 NCM 배터리도 원가가 한 30%에서 40% 정도 지금 싸게 공급을 하고 있고 삼원계도 네. LF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값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번에 국내에서 대란이 있는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네. CATL에 LFP 배터리가 달린 차량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차량이 지금 모델 Y는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진 않지만 LFP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3는 지금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이제 LFP 판매량이 점점 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뭐 가격 인하에 대한 이제 룸도 생길 수도 있고 다시 이익률이 높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같은 배터리를 사용을 하더라도 다시 가격을 올렸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살 거냐, 과거에 제값 주고 네. 테슬라를 살 거냐 이걸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중고차 가격이라는 게 네. 자기가 매입한 가격 대비해서 거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격을 올린다고 중고차 가격이 같이 그거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한번 이제 내려오면 중고차 같은 게 특히나 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국내보다는 미국에서는 사실 중고차가 차값에 미치는 영향이 자, 크다 주가는 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매출이나 뭐 저 절대 이익은 늘었는데 네. 이익률의 하락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더군요. 시간 외에서도 지금 한 5% 가까이 5% 정도 빠지는데요. 네, 장외 시장에서는 지금 아마 이따가 나올 컨퍼런스 콜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거기서 도조 이야기라든지 사이버트럭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은 주가 변동 폭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전은 슈퍼컴퓨터. 네. 네. 사이버 트럭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그죠?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애플이 드디어 이제 AI 시장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애플 애플이- 나왔어요. 애플. 네. 이게 올해 초에 이제 오픈 AI의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LLM 관련된 거대 언어 모델 관련된 AI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도 오늘 방금 한 2시간 전에 속보가 떴거든요. 블룸버그 쪽을 통해서 나온 건데 이제 자체 AI 대형 모델을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애플의 자체 프레임워크인 AJAX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 GPT를 지금 만들고 이제 서비스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애플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AI 관련해서 좀 약간 평가 절하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약간 성능이 딸린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좀 기대감이 막 부여가 되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장중에 이제 뭐 2.3% 상승한 이제 198.23달러까지 좀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긴 애플도 데이터 모으자고 맘먹으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렇지. 데이터 업체 중에 하나죠. 네.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7대 빅테크 기업의 AI 전장이라는 표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마침 이날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사와 관련된 게 나왔긴 했거든요. 이 기사 표에는 이제 애플 이야기가 아마 어제 이야기라서 빠진 것 같긴 한데 애플도 이제 애플 GPT를 하게 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의 GPT, 이제 구글이 그 라마라고 하는 걸 쓰게 되고요. 이제 아마존은 아마존 LLM, 이제 엔비디아는 네모, 메가트론, 테슬라도 며칠 전에 이제 XAI를 통해서 이제 LLM 시장이라든지 AI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예. 네. 아, 메타가 라마입니다. 죄송합니다. 알파벳인데 PLM2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7대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가 이제 AI 전쟁에 뛰어들기로 했는데요. 어제 보면 이제 MS도 그 챗GPT를 활용하는 이제 그 오피스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라마 2를 어제 본격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제 챗GPT가 그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 본격적으로 조금 도전장을 내민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아마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 좀 기존에
아주 데이터가 많잖아요. 구글도 그렇고요. 각각 그 영역별로 조금 나눠질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라든지 일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을 거고 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아마존 클라우드 그렇죠.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네. 그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관련도 데이터가 많을 거고요. 지금은 되게 좀 막 AI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다 혼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시장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은 특화 서비스가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애플은 항상 먼저는 잘 안 합니다. 먼저 안 해. 예, 딱 시장 된다 싶으면 그때 참전하는 스타일. 근데 국내 기업들도 지금 AI 관련해서 사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침 어제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LG AI 연구원에서 이제 엑사원 2.0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또 국내 스타트업 중에 이제 업스테이지라는 곳이 업스테이지? 네. 업스테이지라는 곳도 이제 보면은 챗GPT를 활용한 뭐 서비스를 많이 하는 곳인데 그곳이 어제 이제 그 AI 그 평가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잠시만요. AI의 뭐 여러 서비스들이나 이런 네. 것들 평가를 한다. 네, 허깅 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평가를 네. 한 곳에서 이제 LLM 리더보드에서 이제 메타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스타트업인데도 이제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카카오톡에 아숙업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수겁이 뭐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챗 GPT를 활용을 하려면은 챗 GP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도 해야 되고 또 뭐 영어비에 한글에 좀 약간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많은데 아수업은 카카오톡에서 검색을 하면은 바로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걸 묻는다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가 있고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아수겁이 아마 에스크업. 맞습니다. 예, 에스컵입니다. 예, 요걸 아마 아수겁으로 한 네, 거야? 애칭이고 또 지금 현재 실제 서비스 명칭으로 또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디 회사에서 하는 서비스? 카카오에서는 카카오가 아닙니다. 이제 카카오 업스테이지라는 스타트업이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그걸 이제 가져다가 서비스를 하는 거군요. 네, 거기 대표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네이버 랩에 있다가 이제 나오신 분이고 그 회사 자체에 보면 애플, 메타, 뭐 네이버 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력 면에서는 되게 뛰어나다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모셔보죠, 뭐 정프로님. 누구요? 아수겁 대표님. 네, 제가 한번 그러면 네. 컨택을 한번 아시죠?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유정훈 기자, 최현정님 혹시 누구야? 무슨 관계야? 제주 씨 아니면 제주 씨?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이프는 임씨입니다. 네. 임씨. 오, 최현정. 최현정 씨. 야, 고맙습니다. 환불 불가. 네. 야, 우리 정말 몇 년 만에 10만 원 들었다고 세배 이렇게 좋아하다니. 땡큐.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마지막 뉴스는 이제 아시아 개발 은행이 이제 한국 성장률을 3개월 만에 좀 약간 하향치로 낮췄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제 기재부 쪽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아시아 개발 은행이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3%로 이제 3개월 만에 하향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시아 전체 시장 성장률 전망은 이제 4월이랑 동일한 4.8%를 유지를 했는데요. 한국만 조금 낮추다 보니까 약간 좀 안 좋지 않나 싶은데요. 주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수출 부진입니다. 이제 지난달 수출도 1년 전보다 6%가 감소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요. 특히 올해 이제 상반기 대중국 수출액이 60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 줄었거든요. 네. 뭐 중국이 리오프닝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 이제 수출도 좀 타격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또 경제 성장률 자체의 전망치도 조금 계속 낮게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아수겁 대표가 그 언더스탠딩에 한번 오셨던 모양인데 예, 예전에 한번 예. 언더스탠딩 나왔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왜? 예? 언더스탠딩에 앞뒤로 자기 하잖아. 네. 알아서 해야 될 거잖아. 몰라요? 제가요? 응. 이거 뭐 얼굴 봐서 모르죠. 근데 이제 또 질문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저녁 시간 한번 아침이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한번 컨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모시죠, 뭐. 3% 아침에서. 자, 일단 그렇게 뉴스 세 가지 오늘 네.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이게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도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특히나 아침 시간 처음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떨리고. 아니, 왜냐면 네.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네. 뉴스 브리핑을 이제 손경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날은 방송이 엄청 잘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날은 정말 막 뭐라 하지? 약간 울렁증 같은 게 생길 때가 있거든. 그냥 갑자기 그럼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특히 라디오가 더 그런데 스튜디오에 딱 있으면. 근데 그때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가끔 있는데 사회자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잘 안 되는 날은 응. 아, 사회자가 탁탁탁탁 막 껴주면은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호흡을 할 수가 있거든. 물어보고 자기 할 일하고 뭐 이런 분들 네.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프로 할 때보다 제가 말 좀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건프로는 뭐 그냥 알아서 잘하니까. 네. 아니 초장에 그거 잘해야 되거든. 네. 초장에. 근데 요즘 전 이제 3프로를 지금 보면서 늘 느끼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뭐 익숙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신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충되지 않으면 이건 썩는다 이건 고인물 된다. 아 근데 네. 실제로 저 한국일보 출신이시잖아요. 네. 전자신문에도 계셔. 근데 우리 건프로하고 제가 모든 매체에서 자동차 제일 잘하는 기자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추천받고 해서 엄청난 공을 들여서 모셔왔거든요. 네. 그 특종해버리잖아. 아유. 어떻게 온 거 후회하진 않고 계시죠? 그럼요. 당연히 좋고요. 앞으로 그런 특종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네. 네, 새끼도 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네. 좋은 취재 부탁드리겠고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